여러분 안녕하세요. 220강입니다.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도시농 자금농 세배 심기 세배 수확하는 방법의 농사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20여 년 동안 이제 전업농에서 아니면 현재 이사온 곳에서 자금농에서 10여 년 동안 이제 실전적으로 활용하는 기술, 그리고 제가 이제 10몇 년 전부터 창업 교육을 하면서 이걸 또 가르치긴 했습니다. 한데 확산은 안 되고 있죠. 하지만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도시농 자금농 이제 두세 배 심는 연차 혼작 재배를 말씀드립니다. 자, 농업 생산 기술 하면 이제 비료 활용해서 다수학 생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정착돼 있는데, 저는 이제 농지를 두세 배 활용하는, 두세 배 심기죠. 그 다음 두세 배 수확하는,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, 그래서 농지 세 배 활용하는 기술도 두세 배 활용하는, 뭐 농부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. 자, 농지 세 배 활용 기술, 여기다가 이제 비료 활용 다수학 기술, 이거는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. 이 기술에다가 지금의 뭐 화학농, 친환경, 유기농에서부터 뭐 자연농까지 이제 망란 담은 이 비료 활용 기술은 뭐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. 이 기술을 접목하면요, 더 안정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. 지금 비료 활용해서 촉생 다수학 생산에도 제한적이거든요. 더 이상 생산에 안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절적인 아니면 뭐랄까 시설적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. 어쨌든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높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한 80%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뭐 특정 작물 몇 가지는 이제 뭐랄까 독보적인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게 이런 농지 활용하는 기술에다가 비료 활용 기술을 접목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, 이용률이 높아지니까요. 우리가 작물 재배 방법이 단작 재배, 뭐 교작 재배, 일항마다 이제 하는 거. 일항이 뭐냐 그러면 이제 두둑, 그 다음에 고랑을 합친 걸 일항이죠. 교차해서 심는 방법, 간작, 뭐 혼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제 심어놓고 또 다른 작물 아니면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같이 심는 거를 이제 혼작 재배, 간작 재배를 혼작이라도 합니다.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단작과 교작, 단작과 교작은 거의 뭐 같은 얘기도 될 수 있고, 교작에 또 혼작으로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, 어쨌든 간작과 이제 혼작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어떤 이런 종류가 있더라는 거. 우리가 작물 재배라든가 뭐 할 때요, 용어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작물을 어떤 식으로 재배하는지, 이런 용어는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또 알아야겠죠.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 전면견 단작 뭐 여러분 아시는 거고요. 보통 교작 한 고랑마다 이제 일항마다라 그러죠. 두둑 고랑 합치면 일항, 그래서 일항마다 작물 심는 거 형태가 많죠. 이것도 혼작입니다만은 또 교작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어쨌든 혼작 형태죠. 이거는 이제 무겨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밭입니다. 그래서 관로 친 거거든요. 혼작 쳤다는 거. 여기도 마찬가지 혼작. 여기는 보면 가운데가 이제 들깨 심었고, 가장자리에 이제 옥수수, 그 다음에 뭐랄까요, 그 중간에 이제 쌈채류, 그 다음에 또 뿌려진 게 이제 열무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리고 완전 전형적인 혼작 재배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. 그래서 간작, 여기 보시면은 상처가 자라는데 틀밭을 만들고 멀칭하고 거기다가 또 고추, 그리고 상추 같은 거 심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옥수수 심어, 이것도 그 형태죠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이제 브로콜리 심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은 게 뭡니까, 이제 옆에다가 이제 쪽파, 그 다음에 저 옆에 대해 뭐 교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옆에다가 브로콜리 심고요. 그렇게 다르게 심는 거죠. 이런 것도 현재 뭐 여러 방법이 있으니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더라는 거. 그 대표적으로 단작 재배, 그 다음에 혼작 재배가 있고요. 그 오늘 소개할 작물 연차 혼작 재배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매달 소개하는 이제 그 구독자분들은 연차 혼작 재배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. 제가 이제 몇 번 소개했는데요. 자, 용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. 혼작 재배와 연차 혼작 재배는 전혀 다르다는 거. 또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. 또 용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연차 혼작 재배에서 얘기할 건데요. 자, 무경원 연차 혼작 재배 보시면 이제
뭐가 다르냐면요. 무기온 상태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업농 할 때인데요. 지금 이제 여기 이사가 10년 동안 이제 자금농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전입니다. 보시면 이거는 전업농이니까 생산해서 내다 파는 농업이죠.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몇 년 자라고 있는 곰치는 봄에서 가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? 그럼 또 가을 돼 가지고 뭐 심었냐면 컬리플라 심었거든요. 이게 바로 연차 혼작 재배입니다. 혼작 재배고 다르죠. 혼작 재배는 보통적으로 뭐냐 밑거는 밭가리하고 동시에 심지 않습니까? 그런데 무기온에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작물에 있는다가 틈새가 있으면 또 작물이 안 자라는 시기에는 또 심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곰치가 겨울엔 뭡니까 이제 휴면 상태에 들어가니까요. 그러니까 겨울에 뭐가 심냐 컬리플라워. 그래서 봄까지 되겠죠. 그다음 봄 되면 또 컬리플라워 저기 곰치가 올라오겠죠. 이게 연차 혼작 재배입니다. 보시면 이제 곰치가 이제 11월 달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겠죠. 그다음 이제 컬리플라워가 겨울 내내 자랐다가 이제 4, 5월 달까지 가겠죠. 그다음에 옆에다 또 있는 것 쪽파 심었고요. 공간이 있으니까요. 자, 겨운 상태의 농업에서는 아까 뭡니까 이제 간작 같은 거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몇 년이 자란 거고 당신은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또 내년 봄 되면은 이제 다음 해 봄 되면은 또 곰치가 올라오겠죠. 이게 바로 전형적 연차 혼작 재배입니다. 그러니까 혼작 재배와 차이가 있더라는 거. 여기도 보시면 이제 상추가 수확이 다 끝난 것도 있고 새로 심어져 있고 지금 수확하는 것도 있죠. 이걸 동시에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연속으로 1년 내내 다음 해까지 다음 해도 또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우리가 밑거름 먹고 밭가리 하면 다 없애놓고 또 작물 심고 그렇지 않습니까? 교작이나 그렇게 식으로 해왔거든요. 근데 무겨운의 상태에서는 이게 바로 연차 혼작잼입니다. 자, 경운 상태에서 한 거를 혼작한 거를 이제 그 방법이고요.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뭐냐 무겨운 상태에서 내년 올해도 되고 내년까지 계속 몇 년 연결되는 거죠. 그러면 장점이다. 여기도 보시면요. 마늘이니까 언제입니까? 이제 5월달, 6월달이 되겠죠. 가운데는 봅니까? 고추 심어져 있거든요.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일반적인 연차 혼작 재배와 연차 혼작 재배는 이렇게 다른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농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. 그리고 또 언제게 되겠습니까?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마늘 수확 끝나겠죠.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또 마늘 수확하기 전에요. 여기 공간에다 또 옥수수 심을 수 있거든요. 이게 하나의 그 연차 혼작 재배. 그래서 농지를 두세 배로 활용한다. 연차 혼작 재배 장점이라는 거. 여기도 마찬가지. 자, 곰치가 자라고요. 자, 곰치는 여기가 한 10몇 년 된 거고요. 여기 이사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오면서 이제 전업농 농장하면서 옮겨온 겁니다. 자, 10몇 년 동안 자라는 곰치가 있고, 그 다음 2년마다 이제 씨앗이 떨어져 나란 방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작년도 심은 브로콜리, 그 다음에 양대파가 있고,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고. 여기도 마찬가지. 지금 보시면 이제 양대파가 작년에 심은 게 지금 4월 달에 아닙니까? 이제 수확해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오시면요. 양대파 사이에 가운데 뭐 심냐면 또 약혼 심었습니다. 약혼 뇌도 심었거든요. 아마 이제 5월달 6월달면 보여드릴 수 있을 건데요.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양대파 크게 자란 데 옆에 보면 짧은 아주 작게 보이는 또 양대파가 또 심어지거든요. 이게 바로 이거 무겨운 상태에서 하는 연차 재배의 장점이라는 거.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. 작년도 심은 이제 마늘이 자라죠. 그 다음에 이제 씨앗 받기 위해서 토종 배추들 겨울 초 자라고요. 그 다음에 양배추 작년도 9월달 심은 거. 그 다음에 7, 8월달 수확하겠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심었다 했지 않습니까? 바로 약혼 심었거든요. 가운데. 그 다음에 양배추 사이에 또 옥수수나 수수 같은 거 또 심을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약혼이 있을 때에 작년도죠. 양배추 9월달 심었고요. 그 다음에 11월달에 약혼 수확하고 나서 양배추 심었고,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 되면 이제 여기에다 이제 토종 참외들 심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양파는 언제입니까? 보통 6월달에 수확하거든요. 5월 말이나 6월달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에 또 작물이 있는데 이 두 개 양배추도 마찬가지 6월에서부터 7, 8월까지 수확하니까요. 근데 여기에다 또 다시 참외를 심고 그 다음에 또 가장자리에 옥수수 심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혼작 재배, 간작 재배, 교작 재배 뭐 이런 방법하고 전혀 다른 거죠. 그래서 연차 재배라는 거.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농이라 같은데요. 3배 심기, 3배 수확할 수 있는 연차 혼작 재배가 어떻게 보면요.
지금 도시농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1억짜리 농지에서도 이제 텃밭 하신 분 계시거든요. 몇 천만 원이고요.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여기도 마찬가지로요. 얼마 전 옆에 농지가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. 6에 팔렸거든요. 거기가 이제 한 200 넘습니다. 뭐 300 정도 되거든요. 뭐 거기가 이제 길이 조금 좋으니까 한지 모르지만은 여기도 뭐 거의 2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기에 이렇게 농지 3배 활용하는 기술이 없다 그러면 비료만 활용해서 생산은 제한적이거든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농지 3배 활용하는 2~3배 활용하는 기술에다가 비료 활용 기술은 더 안정적 수확이 되겠죠. 이런 연차 혼작 재배를 한번 이제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이제 비교하면요. 우리가 이제 전면경은 후에 일반적인 그 혼작 재배 같은 경우는 밭갈이 하는 데서는 심기 하는 게 뭐 제한적이고 뭐 어쨌든 밭갈이 해야 되니까요. 하고 심기적이죠. 그러니까 수확하고 밭갈이하고 그 다음에 심기 하겠죠. 그러니까 제한적이고요. 자, 무기원에서 연차 혼작되면 뭡니까? 빈자리가 있으면 심을 수 있겠죠. 작물이 심을 거 있으면 연중 심을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기하고 키우기하고 수확하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. 그게 연속적이죠. 그거 올해도 되고 내년에도 계속 계속 이어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니까 고비용의 낮은 농지 활용이라 볼 수밖에 없죠. 뭐 비료 활용해서 뭐 다수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활용이 높다 하지만은 2~3배 활용의 농지 활용에다가 비료 활용 기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? 이게 초저비용인 농사 기술이거든요. 우리가 보면 뭐 농약 만들었으니까 초저비용이다 아니면 뭐 무겨운 상태에서 촉성 비료 우리가 이제 속성 비료죠 넣어가지고 키운 게 뭐 초저비용이라 합니다만은 이게 진정한 초저비용의 농사 방법입니다. 그래서 2배에서 2~3배 활용하는 농지 활용에다가 비료 활용 기술, 여기다가 농약 활용 기술, 여기다가 풀, 그 다음에 병해충 같은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? 더 안정적이 되겠지? 자, 오늘 농지 3배 활용하는 2~3배 심고 2~3배 수확하는 농사 기술 연차 혼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요 더 확실하게 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감사드립니다.